우리 2M 해운 동맹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 재편에 대한 전망이 좀 어떨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우리.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맹은 예전의 동맹이 아닙니다. 지금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예전의 동맹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 장악력이, 시장 장악력이 막강했지만은 지금은 거의 시장 장악력이 있다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선사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의 운임 기준을 정한다든가 또는 스케줄을 만든다든가 서비스망을 소위 확정한다든가는 그런 데에서는 여전히 그 장악력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2025년 1월이 되면은 MSC와 머스크가 2M이라는 그 얼라이언스, 그 동맹을 해체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머스크와 소위 MSC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의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하죠. 근데 문제는 2025년이 되면은 계속 MSC가 선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사가 합쳐지면 40%가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의 안티트러스트 러의 저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셔먼 액트에서 안티트러스트 러를 동맹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줬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어서의 경향은 미국이 특히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봐서 미국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얼라이언스라는 과거 동맹에 준하는 이런 선사 결합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을 조절해서 소위 컨테이너 운임이 엄청 뛰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얼라이언스를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0%라는 이 막강한 마켓 시에어는 당연히 안티트러스트러에 저촉되기 때문에 두 선사는 미리 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머스크는 이제는 해상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위 스코프를 넓히는 겁니다. 내륙 물류 기지라든가 내륙의 운송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IBM하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물류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토탈 물류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별로 맞춤 상품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전략이에요. 근데 MSC는 아니다. 나는 그냥 해운인으로서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뭐 LNG 선박이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지난번 카타르 그 월드컵 때도 MSC 이 유람선이 5척이나 카타르 항구에 있어서 호텔 노릇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에 있어서의 자기네 소위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선사가 막강한 두 선사가 서로의 발전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우리는 사실 한 5% 정도 우리 HMM이 5% 정도의 마켓 시어밖에 안 되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어디하고 합치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유리한가 보면은 저는 머스크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2M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당시는 정상적인 얼라이언스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다면 머스크와 같이 일종의 얼라이언스를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머스크의 첨단 물류 기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현대상선에는 HMM에는 14조라는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이 소위 HMM의 선박 현대화라든가 또 머스크에 준하는 그런 물류 플랫폼을 만들고 내륙 운송을 만들고 토탈 물류 체제를 만드는데 그 돈을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아시아의 머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원하는 거고 우리 국가 경제에 HMM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준수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 해운 동맹이 사실상은 1974년 웅크타타가 얘기한 정기선 해운 동맹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미주항로나 구주항로에 강력한 해운 동맹이 있었습니다. 운임 동맹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 와해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약간 느슨한 형태의 얼라이언스, 전략적인 이제 얼라이언스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머스크하고 MSC의 투앱이 2025년부터 서로 이제 가나서기로 이미 발표가 됐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MSC가 최근에 발주된 선봉량이 지금 이미 발주 나간 것도 100만 튜가 넘습니다. 그럼 그게 합쳐지면은 652만 튜가 됩니다. 현재. 그러면은 652만 튜면은 오션 얼라이언스, D 얼라이언스의 버금가는 독자가 이제 얼라이언스 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머스크는 이제 약간 선봉량을 안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무역의 결국은 초점은 미국으로 향해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오스라 2022, 즉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행 중인데 그 법에 의하면은 지금 미국을 입항하는 선사들에 대하여 분기별로 컨테이너, 풀 컨테이너, 엔드 컨테이너의 개수 이런 걸 다 보고하게 돼 있고 디머리지 디텐션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라. 이제 결국 이제 옷 다 벗고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미국에서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작년에 하파크로이드가 200만 불을 배상하기로 합의를 이미 했습니다. 부당하게 부과한 디머리지 디텐션에 대해서 200만 불을 화주에게 배상하겠다. 요번에 또 나온 거 보면은 중국의 대만의 와나이 라인이 95만 불의 배상이 FMC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미주항로를 띄는 8개 선사가 우리나라의 HMM과 SM라인이 있는데 여기도 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이 뭐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율의 약 2%는 선사가 저지른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선주 동맹, 선주 협회인가 거기서 난리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도 현재 독금법, 경쟁법이죠. 경쟁법의 면제 적용을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법이 지금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하원에 이게 통과되는지는 이제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EU를 보면은 EU에서 2008년에 해운동맹을 폐지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어떤 특정 조건, 마켓시어를 30% 미만을 가져가고 가격 담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얼라이언스를 인정을 해오면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나냐면은 이게 5년씩 연장돼서 2024년 내년에 적용가 돼요. 그러면은 EU 의회에서 2025년부터는 경쟁법 적용 면제를 다시 이제 안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하고 미국에서 이 얼라이언스, 이 해운 동맹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은 예외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왜 이제 선사보다는 화주가 더 많고 크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선주국이 아니라 화주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우리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데이터상 확률이 그렇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망 그런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좀 짧게만. 네네네. 정 교수님이 아까 그 HMM은 머스크에 대한 것은 이제 새로운 뉴올리언스고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하는 거는 그 해운에 있어서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MSC보다는 저도 머스크가 훨씬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MSC 선사분들이 들으면 본사나가 굉장히 지금 열내고 화를 내실지 모르는데 종합물류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2025년도 2월 이후에 HMM이 어디에 지금 현재 D 얼라이언스에 있지만 어떻게 그때 상황을 봐서 보게 되겠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수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들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운 경쟁 집행법이라는 것 때문에 공동운항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것 자체가 벌써 하원에서 이제 법제화로 올라가 있고 예전과 같은 운임동맹은 당연히 못하게 돼 있는 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운항까지도 못하게 할 거냐는 거는 이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머스크랑 MSC는 전략을 다르게,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을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MSC 전략을 사실은 이제 아시아계 선사들이 따르고 있고, 머스크 전략을 유럽계 선사들이 따르고 있는 형태에서
종합물류 기업하냐 아니면 선사 우선주의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략이 다른 회사가 17% 18%라는 선봉을 가지고서 섞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또 다른 데랑 또 합칠 거냐라고 하는 것도 패셔닝 거 자체가 결국은 두 개, 세 개가 합쳐버리면 또다시 30%를 넘어가요. 그러면 이 두 개 회사는 독자 노선으로 운영을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아주 장시간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했겠죠. 왜냐면 2만에서 2만 4천을 자기 독자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스크가 쇤커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아마 그것을 대외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증을 해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쇤커랑 영업을 안 하겠다라고 킥아웃을 시키면서 그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 머스크는 특히나 종합물류 기업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오다를 받는 운송 물량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그 화물 자체를 생산해내면서 자기가 독자적인 그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MSC는 거기서 약간 좀 퀘스천이 있죠. 독자적으로 뭐 채울 거냐. 아마 MSC가 만약에 얼라이언스를 손을 뻗치게 되면 MSC가 먼저 뻗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안티트러스트 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다음 파트너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 다음에 파트너가 없을 때 우리는 그 배를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것 자체를 좀 폭넓게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